안녕하세요. 네, 강북청소학원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사실 뭐 제가 재수반 입학 설명회 때마다 갈등하는 건데요. 저는 만나서 반갑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만나서 별로 반갑지 않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설명회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 뭐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아이들 평균 수명 100세라는데 지금 이제 20살까지 20년 살았고 앞으로 80년 더 살 건데 그때 올 한 해 아니면 내년 1년이 되게 중요한 1년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올바른 선택에 좀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뭐 어머님들도 많이 와 계시고 아버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는데 제 딸도 올해 고3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받고 수능 본 결과는 내년에 재수를 하자. 저희 집 아이들은 큰아이들 제가 딸이 둘인데 큰아이도 재수를 했어요. 제가 재수학원 원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아이들은 재수가 일상이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봤던 둘째가 또 시험날 뭘 실수했는데 밀렸었다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되는 입장에서 믿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받아본 적 없는 등급을 가져왔으니까 뭐 선택이 없구나. 그래서 뭐 논술 합격 발표가 15일까지 있으니까 뭐 15일까지 일단 기다려보고 아니면은 1월 달부터 가자.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사실은 동일한 입장에서 같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를 여기 데려왔을 때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다른 학원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청소학원 원장이 청소학원 말고 뭐 대성을 보내겠어요? 신행제를 보내겠어요? 청소학원에 제가 딸아이를 딴 데 보낸다 그러면은 제가 회사에서 참 많이 지탄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은 거기보다 더 경쟁력 있게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 모시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원들보다 결코 못지않게 더 좋은 그리고 실제로 성적을 올리는 데 우리가 더 자신 있다라는 말씀 오늘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재수 조기 선발 1월 시작반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올해 수능 분석 조금만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대입 특징도 조금만 얘기했습니다. 왜 조금만 얘기하냐면 거의 바뀐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본 거랑 내년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시험에 대해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입학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이 내용들은 올해와 내년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냥 한 번 더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 전형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할 게 없어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뭐냐면 전형별 선발 인원이요. 전형별 선발 인원이 수시가 많은 걸로 아세요? 정시가 많은 걸로 아세요? 수시가 많죠. 근데 정시 몇 %까지 뽑는다 그러죠? 정시 40%.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이상을 가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치론 전국에 197개 대학을 보잖아요. 전국에 197개 대학을 조사한 건데 전국 197개 대학은 내년에 정시로 21%밖에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정시까지 가면 미달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미리 땡기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런데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정도 되면은 우리는 정시가도 미달될 일이 없어. 다른 데 등록 포기하고 우리한테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에서 우리 정부가 허용해주는 범위까지 최대한 뽑을 거야. 정부가 40%까지 뽑으라 그랬으니까 정부가 40%까지 뽑으라니까 40%까지 우리는 최대한 뽑을 거야. 이런 관점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대학일수록 성적이 좋은 대학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을 때 사회적 인식에 있어가지고 좀 제가 뭐 대학을 서열하는 건 저도 안 좋아하지만은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조금 위에 있다는 대학일수록 정시로 많이 뽑습니다. 현재 인원이. 그래서 수능으로 40% 뽑는다. 그리고 교과와 종합 이렇게 되는데 교과와 종합은 실제로 저희 학원은 수시로 대학을 많이 보낼까요? 정시로 많이 보낼까요? 정시로 많이 보내죠. 재수학원이니까. 그런데 해마다 저희는 수시로도 올해 저희가 630명이 저희 학원에 재수를 했습니다. 630명이 저희 학원에 재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수시로도 100여 명을 해마다 저희가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재수학원이라서 무조건 정시, 수능만 대비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입학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4월 달이 되면은 뭐죠? 학생부 2, 학교생활기록부 2, 원만 나와요. 그러니까 2의 창체 뭐 이런 세특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죠? 2를 저희가 다 걷습니다. 다 걷어가지고 학생들이 생각하기엔 저는 어차피 수시로 관계없어요라고 하는 학생들조차도 저희는 다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왜냐하면 저희의 목적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수능을 만점 맞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의 목적 원하는 대학을 보내는 거죠. 약간 다르죠. 수능을 만점 맞는 것과 원하는 대학을 보내면 수능을 만점 맞으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니까 원하는 대학을 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로도 합격을 시킬 수 있다면 수시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시건 정시건 다 준비하는 학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로 많이 보낸다고요? 정시로요. 왜 정시로 많이 보낼까요?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 뭐래요? 우리 애들은 뭐로 가야 된대요? 수시로 가야 된대요. 왜 그랬을까요? 전 그 말이 사실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은 경쟁률이 높은 게 대학 가기가 쉬워요? 경쟁률이 낮은 게 대학 가기가 쉬워요? 경쟁률이 낮은 게 대학 가기가 더 쉽잖아요. 근데 이게 수도권 35개 교의 수시 경쟁률이에요. 해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발표가 최종적으로 안 났어요. 올해 거 말고 지금 이건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지금 올해는 발표가 안 됐고 작년 거로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까지 3년간 경쟁률이 수시 경쟁률은 평균 15대 1입니다. 교과나 학종이나 논술. 논술은 뭐 연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 글짓기 대회니까 최저가 없으니까 300대 1도 가죠. 그래서 수시 경쟁률은 이렇게 됩니다. 수도권 35개 교는. 그런데 정시 경쟁률은 어때요? 평균 몇 대 1이에요? 평균 4대 1에서 5대 1이에요. 여기 높잖아요. 여기는 중앙대는 10대 1이 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건국대는 7대 1이 넘는데요. 10대 1, 7대 1은 무슨 의미죠? 얘네들은? 얘네들 왜 그래요? 다 아시죠? 자, 정시는 군 3개 있잖아요. 가군, 나군, 다군. 얘네들은 무슨 군에 있어요? 다군대학이잖아요. 다군대학에 있으니까 가나군에 아직 정시 원서 안 써보셨군요. 아직 고민을 안 하시고 계시는군요. 재수학원부터 고민을 하시는군요. 재수학원을 고민하시더라도 나중에 정시 원서는 다 써보세요. 재수생이 고3보다 좋은 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경험을 더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자, 써보시는데 다군, 가군, 나군, 다군. 가군에 예를 들어서 연대, 고대가 가군에 있어요. 나군에 어디가 있어요? 나군에 서울대, 서강대가 나군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다군에서 제일 높은 대학이 어디냐면 중앙대예요. 원서를 3개 쓸 수 있는데 가군, 나군, 다군에 하나씩 쓸 수 있는데 다군에서 제일 높은 대학이 중앙대. 그럼 다군에 제일 높은 대학이 중앙대니까 가군에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썼던 애들이 서강대를 썼던 애들이 다군은 다 못 뺏겨 쓸 데가 없어요. 다 중앙대 쓸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앙대가 경쟁력이 높은 거야. 다군에 이 위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럼 중앙대 다음 대학이 다군에서 뭐겠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유독 얘네만 경쟁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왜 경쟁력을 얘기할 때는 다군대학은 그렇게 잘 얘기하지 않아요. 다군은 어차피 치소수니까. 그래서 원서 쓸 때도 가나군에 합격하게 원서를 쓰죠. 다군은 모음지형적으로 쓰는 거고. 왜냐하면 다군은 치소수니까. 다군에서 그래서 안정을 안 잡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해되세요? 그건 나중에 뭐 정시상담을 할 기회가 생기면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가나군을 봤더니 경쟁률이 3대 1에서 5대 1 사이예요. 지금 4대 1이 4.5대 1 정도 평균이에요. 그럼 정시는 평균 경쟁률이 4.5대 1인데 수시는 평균 경쟁률이 15대 1이에요. 그럼 어떤 게 대학 가기 더 편해요? 정시가 가기가 더 편한 거잖아요. 경쟁률이 낮은 게 더 편한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수시에다 그렇게 목을 맸을까? 라는 게 저는 사실은 의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제 친구들, 제가 사범대 나와서 제 고등학교, 대학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뭐 부장급 이상을 다 해요. 좀 빠른 애는 지금 교감하는 친구도 있고.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하고 항상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너네는 왜 이렇게 수시에 목매냐? 라는 얘기를 맨날 해요. 그럼 수시는 약하잖아, 우리 애들이. 왜?
재수생하고 정시 수능 싸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시에 밀리니까 수시로 보내야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재수생은 다른 애들인가요? 재수가 작년까지 고3 아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내년에 재수하시면 올해까지 고3이잖아요. 갑자기 인종이 바뀌거나 외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오늘 재수생 상담을 하러 제가 뭐 설명을 하려고 왔지만은 혹시나 동생분이 계시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시키시라고요. 동생이 있으면. 고등학교 때 공부시켜서 수능 잘 보게 하시라고요. 그게 대학 가는데 더 유리하다고요. 난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수생에 대해서 유리해졌다 뭐 재수생이 되니까 이제 수시 신경 잘 안 쓰잖아요. 이제 학생부 내가 바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수시로 우리 학원은 100명 이상을 보낸다고 얘기한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생부를 갖고서 우리가 분석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학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저희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 수시에 대한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내년에 자기소개서도 안 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우리가 원서를 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100명 붙일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수능 공부만. 그럼 수능 공부하면 훨씬 경쟁률이 낮은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 수시 때보다 낮은 경쟁률을 뚫고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라는 얘기죠. 재학생이 재수생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뭐예요?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학교 다니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고3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과제도 써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능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재수생이 밀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수능에 집중할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수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더 낮은 경쟁률을 통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다른 얘기 하지 않겠어요. 워낙 분석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데도 없는 거라서 제가 어저께 만든 자료예요. 오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발표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하루 동안 부랴부랴 만들었어요. 분석도 하고 우리 직원들 막 시켜가지고 우리 직원들 막 화나요 원장님 이런 거 시키고 뭐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해 국어의 학생들 분포도예요. 점수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기 빨간 게 뭔지 이해되시죠? 등급 컷이에요. 이게 올해 고3과 재수생들, 올해 수능 본 친구들의 점수 분포도란 얘기예요. 이게 왜 하냐면은, 자, 그 DP 해볼게. 이건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1년 후배들. 이해되세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의 6월달 평가원 같은 국어 점수 분포예요. 어떤 느낌이세요? 이건 여러분들 거. 이건 현재 고2.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건 무슨 고래인가? 우영우가 좋아하는? 자, 얘는 평평하죠? 자, 현재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성적대가? 다 상위권 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갔더니 어때요? 상위권에 별로 애들이 없어요. 공부를 더 잘한다 못한다? 객관적 자료를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수학 얘기할게요. 수학도 제가 어저께 분석을 시켰는데 이게 현재 여러분들의 수학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수학에 저희 1등급 앞에 보면 텅 비어 있죠. 그런데 1등급과 2등급 사이, 2등급과 3등급 사이는 어때요? 좀 차 있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거 볼게요. 1, 2, 3등까지 쫙 비어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 단군 이래 우리 5천년 역사죠. 단군 이래 반만년 역사에 가장 학력 수준이 떨어진 학생들이에요. 이유는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공부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언제예요? 중3 때예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학원 강사하면서 특히 제가 대치동에도 오래 있었는데 대치동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잖아요. 애들한테. 언제 공부 제일 열심히 했었냐? 그럼 중3 때래요. 중3 때 자사하고 가려고. 특목고 하려고.
그래서 뭐 과학 중점만 가려고 숨어서 새벽까지도 공부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원에 10시에 마치니까 10시 마치고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몰래. 그때가 공부 제일 많이 했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서부터 별로.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고1 때부터 코로나 시대예요. 여러분들 고1 때부터 코로나 세대여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정말 못했던 인간들이에요. 제가 대치동에서 만났던 많은 강사들이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 처음 봤다라고 했던 게 여러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들은 중3 때는 공부를 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애들은, 아니 이제 현재 고3이 되는 애들은 중3 때부터 코로나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은 뭐 옆집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신경도 안 쓰죠. 근데 2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2년 전 여러분이 고1 때는 이 건물 전체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이라 있었다 그러면 이 건물 전체 학원이 문을 닫아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동네에 코로나 환자가 있다면 이 은행 사거리에 사람이 안 다녔어요. 그 시대의 고1이었던 애와 그 시대의 중3이었던 애의 차이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의 성적 분포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재수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수능 성적표는 절대평가로 나와요? 상대평가로 나와요? 절대평가 하나 있죠? 2개 있네요. 2개. 뭐 영어하고 한국사를 제외하고 다 뭐죠? 상대평가죠. 상대평가의 핵심은 뭐예요? 상대평가의 핵심은 내 점수가 몇 점이다가 중요해요? 아니면 나보다 못하는 애가 많은 게 중요해요? 나보다 못하는 애가 많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나보다 못하는 애가 많은 게 중요하다.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기회일 것이다. 올해 재수생이 작년보다 좀 늘었어요. 올해 재수생이 작년보다 한 5천 명 정도 늘었거든요. 아시나요? 왜 늘었을까요? 올해 재수한 애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올해 재수한 애들이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1년 아래를 더 만만하게 볼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의미로 재수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경쟁구도 속에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머지 입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랑 작년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똑같으니까 그냥 입시 전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고민 하나도 하지 마세요. 만약 우리 학원에 오면은 저희는 이래요. 대학은 우리가 보내는 거야. 니네들이 가는 게 아니야. 니들이 대학 간다는 생각하지 마. 우리가 보낼 거야. 라는 입장이 저희의 입장이기 때문에 입시 전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저희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공부해서 실력 올라와서 성적만 잘 받으면 돼요. 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 시스템이 어떤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북청소학원은 100% 개인 맞춤 학습 프로그램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얘기하면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전에는 저희 청소학원도 3년 전까지만 해도 3년 전이에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강북청소학원이 3년 전까지 다 반별 시간표를 운영했어요. 반별 시간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반별 시간표를 운영해가지고 1반, 2반, 3반, 4반에서 각 반, 내가 1반에 배정되면 1반 아이들이 다 같은 수업을 듣는 거예요. 2반에 배정되면 2반 아이들이 다 같은 시간표를 듣는 거예요. 고등학교 몇 학년? 4학년. 이해되십니까? 근데 제가 작년에 제가 여기 발령받고 왔어요. 강북청소학원에. 제가 와서 싹 바꿨어요. 저는 그전에 강남청소학원 원장을 했었는데 거기서 싹 바꿨고 그다음에 강남 이투센스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원장을 하면서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꾼 시스템이 뭐냐? 그래서 지금은 청소학원의 모든 학원이 이런 시스템을 바꿔놨어요. 제가. 이게 좋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된 성적들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나 바꾼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학원, 다른 학원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른 학원은 아직도 이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전 저희 학원만 얘기해서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학원이 이랬어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과 C라는 학생이 같이 왔는데 쟤네들이 평균 봤더니 1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러면 다 평균이 3등급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럼 얘네들 다 3등급 반에 배정을 했다고요. 성적순으로 배정을 했으니까. 이해돼요? 그래 놓고 왔더니 5명 학생이 모두 평균 3등급인데 얘를 모두 3등급 반에 배정하고 반별 시간표를 짰더니 이런 거죠. A 학생과 B 학생이 수학 수업을 같이 듣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A는 뭐라고 얘기하고 너무 어려워요. B는 너무 쉬워요. 둘 다 불만인 거죠.
그러면 학원 갈 때마다 짜증내고 나 수업 안 들으면 안 돼? 이돌 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아마 여기 와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은 이돌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애들과 자꾸 이돌 얘기를 하고 독재 얘기하고 막 그런 부모님들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나하고 안 맞는 수업을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그다음에 똑같이 이건 수학 점수로만 얘기를 할게요. 수학 점수가 A 학생도 80점이에요. 100점 만점이에요. B 학생도 80점이에요. C 학생도 80점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봤더니 수원수투 미적이요. 수원수투는 37점 37점에 미적이 26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써봤어요. 봤더니 다 80점이니까 B 학생하고 C 학생이 똑같이 너는 수학이 80점인 학생이니까 수원을 같이 수업을 들어도 돼.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C는 수원을 만점 맞은 애예요. 37점이 만점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B는 반타작하는 학생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었단 말이에요. 80점, 80점 똑같으니까 너네는 수학 실력이 같잖아. 같은 수업을 듣겠더니 이게 학생들의 효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면은 얘는 C는 수원을 씹어 듣고 얘 미적을 못하니까 미적은 개념 들어. 거꾸로 얘는 수원은 개념 듣고 미적은 심화 들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100% 맞춤 학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하는 100% 맞춤 학습이 뭐냐면 개념은 이거예요. 이 5가지인데 가장 효율적인 학습은 개인별 학습 전략 수립. 개인별 학습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 학생에 대해 저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학습 이력 조사도 해야 되고 학습 성취도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학습 성향도 확인하고 그래서 1대1로 맞춤 학습 상담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반별 시간표가 아니고 전부 다 학생들이 어떻게? 개인별 시간표로 그 학생의 특징에서 개인별 시간표를 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매주 학생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매주 매월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수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드리는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성적을 올리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성적을 올리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은 작년 그대로의 사람인데 성적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는 본인의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활관리까지도 학원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시원서 정시원서까지 우리가 써서 대학을 보내는 게 우리의 목표를 했으니까 그것까지 준비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 맞춰서 1대1로 개별 케어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란 거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의 기본 시스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요. 이제 첫 번째 다른 학원과 다른 거 이제부터 다른 학원과 다른 얘기들이 쭉 나올 거예요. 보통의 학원들은 재수하면 1학기, 2학기 이렇게 돼요. 그건 저희도 3년 전까지 그랬어요.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1학기간 4개월, 2학기간 5개월, 4, 5개월씩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1월 반부터 시작해서 1월 반,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여기까지 1년을 저희는 5개의 시즌으로 가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포스트 수능에서 수능 후까지도.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저희 다 들어있어요, 자료집에. 자료집에 다 들어있으니까 집중만 하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자료집에 다 있습니다. 자, 해서 1년을 8주 내지, 한 시즌을 8주 내지 10주로 해가지고 총 5번의 시즌으로 진행을 해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 이렇게 바꾼 이유가 청소년학원 왜 이렇게 하냐? 예전처럼 4, 5개를 한 학기 차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학기 말이 되면 4개월, 5개월 후반으로 가면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좀 수업이 많이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럼 학생들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대치동의 단과 선생님들이 한 커리를 돌리는 기준이 뭐죠? 8주에서 10주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 타이트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돼요? 두 번째는 아까 4개월, 5개월 하면은 학생들이 1년 동안 하면서 계속 성적이 오르잖아요. 실력이 향상되잖아요. 그럼 실력이 향상되는 게 반영돼가지고 시간표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 계획도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학기 하면 1년에 몇 번밖에 못 바뀌어요. 한 번밖에 못 바꾸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4번을 바꾼다. 5번을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학생의 학습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 이게 저희가 시즌제를 운영하는 이유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시즌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즌이 끝나면 나중에 수시원서, 정시원서까지 저희가 다 책임진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학습 성취도.
똑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누구는 같은 점수라도 단원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수업은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원별로. 고전,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도 화법, 작문, 문법, 고전문학, 현대문학, 독서도 기술과 독서도 기술 쪽, 그다음에 예술 쪽, 사회 쪽 이런 것들이 나눠서 수업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학생들이 약한 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독서인데 문과 학생들은 뭐가 약해요? 기술과학이 약해요. 이과 학생들은 뭐가 약해요? 예술 쪽이 약해요. 또 다르다는 뜻이에요. 같은 독서를 할지라도.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학생들만 어떤지 학습 성취도를 저희가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성향.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얘는 공부를 몰아쳐서 하는 유형인지 얘는 공부를 늘어지게 하는 유형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요. 이런 것들 다 확인하는 절차가 저희가 학습 성취도 조사, 학습 성향 조사 이런 걸 다 확인하는 절차가 저희 학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다 해요. 모든 학생이 다 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시험을 봐야 돼요. 저희 학원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모집영어를 보면 무시험 전형이라는 데 있는데 무시험 전형은 학원에 입학하는 자격을 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석이 학원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등록하면 등록한 날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월 시작반이 1월 4일 날 시작해요. 그러니까 1월 4일 전에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저런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뭐도 1대1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시간표를 맞춰준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그런 시간표를 어떻게 맞추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런 걸 강좌 안내서라 그래요. 어머니들 받아보신 거 보면은 이렇게 강좌 안내서라는 게 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다 한번 꺼내보세요. 강좌 안내서. 얘가 시즌1 강좌, 1월 시작반 강좌 안내서예요. 그럼 아까 저희가 시즌을 5번 간댔으니까 이런 게 몇 번 나올 거예요? 5번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1년 동안. 이게 5번 나올 거고, 얘가 지금 1월 시작반 강좌 안내서인데 1월 시작반 딱 첫 페이지를 펴시면 이렇게 수업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월화수목금 저희가 개설한 강좌 수예요. 이해되세요? 개설 강좌 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착각이 아니라 말씀드린 게 1월 시작반이잖아요. 1월 시작반 그리고 2월 정규반이 있어요. 2월 정규반 시즌1. 2월 정규반 시즌1에는 이 수업이 2배로 늘어날 거예요. 강좌 수가. 왜냐하면 그때 되면 학생 수가 2배가 될 테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한 발 앞서가시는 분들이죠. 아침 일찍 와서 모이를 먼저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갈매기의 꿈을 실현하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자 2월 달에 오시는 그러니까 정시까지 다 마치고 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또 우리 인원의 2배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이게 강좌수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강좌수 매 시즌마다 시즌 1부터는 강좌수 한 120개 정도의 강좌가 개설될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보시면은 그 각각의 수업에 대하여 어느 선생님께서 몇 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단원의 수업을 무슨 교재로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안내되어 있죠. 보셨나요? 그럼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안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고서 과목별로 단원별로 자신이 원하는 수업들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학생이 수강 신청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학생을 못 믿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요. 본인이 객관적일까? 객관적으로 자신을 파악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이 원하는 대로 수업을 해주는 학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원하는 대학을 보내는 게 우리의 목표지. 뭔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뭐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진단평가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시험을 2시간 반 정도 봐가지고 학생이 원하는 시간표와 그 다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한 시간표를 조율을 한다는 얘기예요. 조율해서 이렇게 맞춰준다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저희가 어떤 친구를 시험을 테스트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국어는 뭐고 영어는 어떻고 수학은 어떻고 해서 국어는 문학과 독서 모두 기본으로 국어를 잘 못하나 보죠. 문학과 독서를 모두 기본으로 배정한 거 보니까 국어가 문학이 8문제, 5문제, 독서가 7문제, 4문제 맞췄으니까 다 기본으로 하고
영어는 수업 문제 중에 17문제 맞췄으니까 얘 독해 잘하는 것 같아. 독해 심화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영어는 실전 모의고사로 간단하게 하고 수학은 자 봤더니 수원은 7문제 다 맞췄어. 그러니까 수원은 심화, 수투는 8문제 4문제니까 개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시간표를 맞춰줄 거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진단평가를 하는 이유고 여러분한테 그래서 저희는 100% 선택수란 표현을 안 쓰고 100% 맞춤 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린 게 저희는 수업이 학교 갈 때는 1시간이 몇 분이었죠? 50분 기준이었죠. 저희는 수업이 한 강좌는 100분 기준이에요. 100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이 100분. 왜? 50분 수업을 하면 수업을 하다 끊어지잖아요. 저희의 수업은 약간 단가스러워요. 그래서 그날 하나의 테마를 끝내겠다. 완결 짓겠다가 저희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일주일에 수업이 뭐 어떤 수업은 국어 같은 경우 국어 문학은 일주일에 2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분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어 독서도 일주일에 100분 할 수 있어요. 국어 언매도 100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어만 일주일에 300분, 6시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돼요? 물론 나는 문학은 잘해. 그럼 문학을 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4시간만 해도 될 거고. 자, 수학은요. 수학은 같은 수원이라도 수업 시간이 다 달라요. 같은 수원이라도 자 수원 심화는 수원 심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아마 1월 시작반이니까 거의 4시간으로 맞춰놨을 텐데 자 시즌 1에 시즌 2 가면 그때는 심화 수업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시간짜리 수업들이 진행될 거예요.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 수업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아주 수학이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런 애들도 있으시죠? 수원 6시간짜리 수업도 만들 거예요. 같은 수학 일인데 똑같은 진도를 나가는데 어떤 건 2시간짜리 수업이 있고요. 어떤 거는 일주일에 4시간짜리 수업이 있고요. 어떤 반은 일주일에 6시간짜리 수업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왜?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를 테니까. 애들이 이해하기 수업을 해야 되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수업 시간표가 구성이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표를 짜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두 번째 학생도 비슷하게 아까는 문과 학생이었고 이번에 이과 학생으로 뭐 해서 뭐 수리논술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학생들을 저희 진단평가 보고서 저희 담임들이 쓰는 어드바이스예요. 저 다시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시간표. 그러니까 반별 시간표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개별적으로 나만의 시간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세요? 자, 참 그 얘기 전에 이 얘기도 해야겠네. 수업 시간 얘는 수업을 많이 듣죠. 많이 듣지 않나요? 좀 전에 이 친구는 아까 그 친구도 수업 시간이 적죠? 저희는 수업 시간에 맥시멈과 미니멈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맥시멈과 미니멈이 없다는 얘기가 올해 기준으로 일주일에 수업을 제일 많이 들었던 친구는 일주일에 34시간 수업을 들었던 친구도 있어요. 제일 적게 들었던 친구는 일주일에 6시간만 듣고 자습한 친구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수업과 자습의 비율도 학생들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수업을 더 많이 들어야 될 친구도 있을 거고 누구는 자습을 더 많이 해야 될 친구도 있을 테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딱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수업을 좀 적게 들으면 수강료가 싸지나요? 저희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왜 동일하게 하냐면은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제가 이제 작년에 여기 발령 맡고 왔잖아요. 그 전까지 제가 본사 근무를 좀 많이 했었어요.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청소학원은 예전에 고등학교 4학년 시스템이었는데 반별 시간표 짜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던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 있었죠. 똑같은 개념은 똑같은 등급이라고 평균 등급이 같다고 같은 수업을 들어야 되나? 그 다음에 수학 점수 같다고 모든 단원의 같은 개념의 같은 수준의 수업을 들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제기가 됐죠. 그러면서 시스템을 좀 바꾸자. 실제로 어떤 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학생들한테 진짜 듣기 싫은 수업 억지로 들으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정말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지 연구해보자. 그래서 그 연구 담당자가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학원들이 그런 걸 먼저 시행을 한 거예요. 그때 맨 처음에 제가 하면서 이제 약간 느낌이 단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가원 가서 물어봤어요. 대치러셀 가서. 대치러셀에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담임들이 있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너네는 뭐가 힘들어? 그때 힘든 거 되게 많대요. 애들 쉬는 시간마다 도망가가지고 PC방 가서 애들 잡아오는 게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걔네는 쉬는 시간에 제가 외출이 자유로우니까 이따 말씀드린 저희는 쉬는 시간에 외출 없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빼고 생활적인 거 빼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은
저도 동의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재수생은요, 누구나 부모님한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으나 다 미안해해요. 재수하는 것 자체가 미안한 일이에요. 부모님들한테. 겉으로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은 다 미안해 하거든요. 그런데 강좌마다 수강료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셀처럼 그렇게 다르면은 내가 이번 달에 세 과목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걔네가 한 달에 한 강좌당 보통 한 28만 원이니까 세 강좌 들으면은 제가 산수가 안 됐나요? 84만 원인가요? 84만 원을 내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내가 다음 달에 하나를 더 들어야 돼. 그러면 더 필요해 더 들어야 돼. 그러면 애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엄마한테 돈 더 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 학원의 입장에서 거기 담임들의 입장에서 담임들이 이번 달에 모의고사를 애가 봤는데 모의고사 못 봤어. 어느 과목을. 그래서 이건 좀 수업 좀 들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 학원의 입장에서 상품 판매 행위예요. 그 얘기가 수업을 더 들어야 돼. 너 수업 좀 더 들어. 이 얘기가 돈 더 내. 이 얘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딸이 올해 고3이라 했잖아요. 큰 딸은 3년 전에 재수를 했고. 그러니까 저도 부모들 입장에서 난 솔직히 상관없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해도 지가 공부만 하겠다면. 그런데 그런 거에 애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돈을 더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그런 고민할 시간에 공부를 하지. 라는 생각이 저는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들을 없애자. 그런 고민할 시간 생각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수강료를 제시하고 그 수강료에 맞춰서 수업을 많이 듣든 적게 듣든. 그래서 우리 담임들이 애한테 수업을 권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지 않게 하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수업이 많건 적건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올리는 게 극대화되는 게 원칙인 거고 수강료는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수강료 동일한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요. 아까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시간표를 맞춰서 선생님하고 의논하면 시간표 짠댔잖아요. 1대1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수업을 들으면 본인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시즌이 넘어가면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이제 애들이 알아서 자기하고 안 맞는 수업은 신청도 안 하니까. 근데 첫 번째나 두 번째 시즌은 본인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저 선생님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매 시즌마다 첫 번째 주 수업을 들어본 다음에 수강시간 정정 기간을 줘요. 수업이 안 맞으면 강사를 변경하든지 강좌를 바꾸든지 차라리 자습을 하든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강의를 저희는 촬영을 해가지고 복습을 다시 보라고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는 현장 강의 무한 패스라 그러는데 그래서 모든 현장 강의를 복습할 때 다시 볼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저희의 수업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러면 또 나중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만 빼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분이 계세요. 저한테 재수반도 하고 단과도 하고 뭐 이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 학원은 재수반도 있고 고3 단과도 있고 있으니까 저희 학원에 고3 단과 강사 중에 신영균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분은 이투스 인강 강사이고 단과 강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식 재종반 소속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재수반 아이들한테는 자기 수업을 오픈해 주겠대요. 그냥 무료로 듣게 해주겠대요. 단과 수업을. 1월 달에 들어오는 친구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1월 달에 한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학원에 가면은 걔가 단과 수업을 그 사람 수업을 예를 들어서 꼭 다 듣는 10월 달에 다 되면 10개월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는 1월 달은 무료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단은 거기까지 약속 받았어요. 거기까지 약속 받았는데 2월 달은 제가 또 가서 뭐 할 거예요. 그 친구하고. 그래서 야 2월 달도 무리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하여튼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 지금 약속 받은 건 거기까지니까.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인터넷 강의 인강 강사고 그러니까 내 수업이 오픈되지 않게 해줘. 인강에서 돈 내고 보는 애들도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인강 수업이랑 동일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에서 돈 내고 보는 애들도 있는데 이걸 무료로 내 동영상 유포되면 안 돼. 그래서 그 강의만 빼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참 여기서 1월 4일 날부터 저희가 수업을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신영준 선생님 강의는 12월 27일부터 개강해요. 저희 학원에 29일부터 저희 학원에 개강을 해요.
원래는 12월 31일 날 단가인데 29일 날 목요일 날 우리 재수반 아이들 위해서 수업을 별도로 그것도 해주겠어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만약 우리 학원에 미리 다니겠다. 지금 여기 그게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단과 강좌라서 여기 안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거든요. 혹시 희망하는 친구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그 수업을 희망한다고 얘기하면 1월 4일부터 오시면 안 되고 첫 수업이 12월 29일이니까 12월 29일부터 와서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수업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도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저희 학원의 수업 시스템입니다. 그럼 수업 시스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진단평가를 봐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요. 그리고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해요. 객관적인 것 내용하고. 그래서 시간표를 맞춰서 짜요. 수업 시간에 맥시멈과 미니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업과 자습의 비율도 다 자율적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막상 수업을 짜서 이제 수업을 들어봤더니 다 맞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안 맞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맞으면 수강시간 정정 기간에 수강시간을 정정하면 돼요. 강사를 변경하든지 강좌를 바꾸든지 차라리 자습을 하든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모든 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다시 제공하고 있으니까 복습할 때 보시면서 공부하면 돼요. 이게 저희의 학습 시스템이에요. 자, 두 번째요. 저희 선생님들이에요. 저희 선생님들의 얼굴 쭉 보는데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까 말까 하다가 뭐 그냥 보세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저한테 상담하시면서 여기 선생님 잘 가르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이 학원 원장이에요. 우리 선생님 진짜 못 가르쳐요. 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건 저희 학원뿐이 아니라 어느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 학원 관리 잘해 주시나요? 정숙한가요? 제가 이 학원 원장이에요. 우리 학원 관리 안 되고요. 엄청 시끄러워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뿐이 아니라 어느 학원을 가도 똑같이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진짜로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여기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강사를 어떻게 영입하나요? 강사들이 어떻게 계속 재계약하나요?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희는 1년에 강사평가를 4번을 해요. 강사평가를 4번을 해가지고 그 4번의 강사평가에서 하위 0.20%는 해마다 물갈이가 돼요. 그럼 뭐야. 20%밖에 물갈이 안 돼? 근데 여기에 계신 강사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에서 보통 5년, 10년씩 일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여기 대부분 이과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이과 학생 극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10분의 8에 10승하면 어디로 가? 영어로 수련 가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80%를 10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남아 있다는 건 엄청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검토되고, 그리고 우리 학원에 들어오려면 보통 경쟁률이 20대 1을 넘게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려면. 그런 걸 건든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학생들이 직접 쓴 글이에요. 학원에 있는 동안 선생님들로부터 동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과 선생님들에게서 각각 해주시는 말씀을 가져야 할 마음과 공부 방향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했고 질문할 때도 모두 친절하게 답해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수월하게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신입때 가능하게 이렇게 썼네요. 특히 과목 선생님 중에 수학 선생님께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군대를 다녀온 후 이 친구는 이제 만학도인가 보죠. 수학 개념이 많이 부족했던 저에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수업법이 많이 도움이 되었고 심화 개념이나 기출분석 등에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 다녔던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녔던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면 답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뭐야 세종대 간 애가 수강 후기가 있네? 그럼 얘는 이 동네 못한 애들만 있나? 아니죠. 뒤에 보면 의대 간 애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잘하는 애부터 못한 애가 다 있어요. 이 친구는 군대 갔다 와서 개념이 아예 없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세종대 갔어요. 그럼 이 친구 입장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사람마다 성공의 개념이 다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어저께 저희 학원에 와서 상담했던 제가 입학 상담을 재수반 입학 상담했던 어떤 친구는 이렇게 왔어요. 1, 2, 1, 3, 4. 올해 수능 점수예요, 이게. 그런데 본인이 만족하지 못해서 한 번 더 하겠다고 상담 왔어요. 그럼 그런 친구는 훨씬 더 높은 데를 바라보겠죠. 재수는요, 대학을 못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 딸도 재수시킬 거라 했잖아요. 재수시킬 게 아니라 본인이 재수를 하겠대요. 본인이 재수를 하기 때문에 전 시켜야죠. 근데 원칙은 뭐예요? 제 딸이 대학을 못 갈 건가요? 아니요. 원서 쓰면 갈 수 있어요. 그 대학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어떤 친구한테는 이 대학도 되게 중요한 소중한 대학이죠. 그래서 저 대학을 서울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수 학원에 있다 보니까. 모두가 원하는 목표가 다르고 꿈이 다른데. 자, 청소학원에서 강의할 정도면요. 전국 상위 1%의 강사들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름을 얘기해도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인간 강사들이 아니니까 뭐 직접 와서 수업을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친구 고려대 간 친구네요. 강북 청소학원의 좋았던 중에 선택 수업은 학생 개개인별로 수준차가 있는 것을 난이도별로 수업을 편성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줘 수업 진행할 때 이해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 학습 진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얘기죠. 작년에 이 친구 대학 갔던 친구인데 작년부터 제가 와서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공부하다 막히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다 막히는 것들에 대해 질의응답 시스템 말씀할게요. 저희는 수업하신 선생님과 과목별 학습 상담이 언제든 자유로워요. 과목별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물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과목별 학습 상담을 하세요. 정말로. 제가 두 명의 얘기를 할게요. 두 명의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다 하고 갈까요? 저희는 질의응답 시스템이 두 가지인데 수업하신 선생님께 직접 질문한 질의응답 시스템. 그래서 저희는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들이 매일 남아서 한 조씩 남아서 당직을 쓰세요. 그걸 우리는 질문 당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중에는 모든 문제 질문을 다 받아요.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은 수업하시던 선생님 직접 찾아가시면 돼요. 단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다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저희는 질문을 안 받으면 내년에 나랑 같이 일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질문 친절히 다 잘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시중에는 모든 교재 질문, 기출문제집이든 EBS든 개념서든 질문을 다 받아주는 질문당직 선생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직 안 걸어놨는데 우리 올해 인테리어 여기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걸었는데 원래는 벽에 다 아이패드가 걸려 있어요. 아이패드가 걸려 있는 이유는 선생님들한테 교무실에 저녁 때 가가지고 선생님 앞에가 질문하는데 멍청하게 뒤에 줄 서 있지 말라고. 거기다 시간 입력하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딱 내 질문할 수 있게 시간을 세이브하라고 해놨어요. 아마 아마가 아니라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출신의 서울대 연고대 간 아이들이 또 자습실 앞에 가서 항상 질문을 받고 있어요. 매일. 전과목 질문이 가능하죠.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스카이 멘토라는데 이런 걸 만드는 이유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보다 한두 살 위에 언니, 오빠, 형, 누나한테 질문하는 게 더 편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학습 상담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잘했던 애 얘기를 할까요? 못했던 애 얘기를 할까요? 공부를 못했던 애요? 저요. 아주 바닥인 친구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여기에서 원장하기 전에 다른 데서 원장할 때 얘기해요. 일산에서 원장했었는데 일산 청소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산 청소는 청소학원 중에 수능 만점자가 3번 나왔던 학원이에요. 그리고 그 재수가 전부 다 제가 있을 때 나왔어요. 제가 재수가 되게 좋은 사람이죠. 하여튼 수능 만점자가 나왔던 데인데 그 학원에도 공부를 못했던 친구도 있었죠. 어떤 친구가 왔어요. 어떤 친구가 왔냐면 이런 친구였어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를 갔어요. 특성화 고등학교 갔다 다 공부를 안 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특성화 고등학교를 갔어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걔는 해병대를 지원해 갔어요. 그래서 해병대를 전역하자마자 저희 학원에 찾아왔어요. 그게 3월 초였어요. 3월 초에 찾아왔는데 학원을 다니겠다고. 근데 제가 안 받았어요. 못 받아요. 왜요? 저희 재수학원이잖아요. 재수학원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정상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고 수능까지 봤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인수분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안 되니까 우리 수업을 쫓아올 수 없잖아요. 저 뒤에 히터 좀 꺼주실래요? 히터 좀 꺼도 되죠? 네.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안 되니까 못 받았어요. 못 받겠어. 돌아가. 그랬더니 애가 꼭 여기를 다니겠대요. 사실은 어저께도 그런 친구들이 2명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걸 해줬는데 그래서 걔한테 뭘 시켰냐면 그럼 중학교 2학년, 3학년 자습서를 풀어봐라. 그래서 제가 뭘 빼고 이건 빼고 너가 꼭 풀어야 될 게 이런 거 풀고 인수분해는 돼야지 계산은 돼야지
산수를 해야지 수업을 들으니까. 해와 그랬더니 걔가 정말로 열흘 만에 중2 중상을 다 풀어왔어요. 그래서 인수고 되니까 이제 받아달라고.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죠. 그래봤자 걔는 중3까지 끝낸 거잖아요.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 끝난 아이들이 오는 학원인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못 받는다. 근데 애가 나이 22살이 된 놈이 와가지고 막 울었어요. 제 앞에서. 꼭 이 학원을 다녀야겠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옆에 학원들 제가 이름을 몇 개를 얘기해주면서 거기 가면 너도 받을 거야. 우리 학원 안 돼. 근데 정말 고집을 펴서 제가 받았어요. 진짜 안 되는데 너 한 달 못 겪을 건데. 그러면서 받았는데 그 친구가 그의 수능에 어떻게 나왔냐면 분필이 그냥 말랄게요. 그때는 제 영어도 상대 평가일 때요. 1, 2, 1, 2 맞고 한양대 경영학과를 정시로 왔어요. 말이 돼요? 인수분해 받는 올 9등급짜리 와서 8개월 공부했는데 한양대 경영학과를 정시로 왔으니까 1, 2, 1, 1, 1 맞고. 잘 납득이 안 되시죠? 근데 그 불렀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어떻게 공부했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 손 벌릴 게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 감을 때 공부만 했다고. 그냥 밥 먹으면서 책 보고. 근데 이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정말 짜증내요. 근데 그 두 번째 말이 참 기억에 남았어요. 두 번째 말이. 자기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뭘 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자기는 선생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선생님 지금 이거 하는 거 맞나요? 어떤 책을 맞히면 그 다음에 무슨 책을 봐야 돼요? 어떤 단어를 모르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면서 선생님한테 항상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애들을 봤더니 지들끼리 시험이라는 게 맨날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의고사가. 오르다가 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 갈 거 아니야. 우상향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오를 땐 좋아하다가 조금만 떨어지면 방법이 잘못된다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고민하더래요. 그래서 소경 코끼리 만들듯이 누구는 코 얘기하고 있고 누구는 다리 얘기하고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에 했던 말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자기와 다른 친구의 차이점이 이런 거라고. 자기는 공부해야 될 방법은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공부만 했는데. 옆에 친구들 봤더니 공부해야 될 시간에 뭐 하더라? 공부할 방법만 생각하더라. 참 제가 중간에 하나 말을 빼먹었네요. 그 친구가 공부해야 될 방법을 선생님한테 맡긴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가 군대 갔다 나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자기는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학원 선생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다 서울대 연구대 나왔고 그리고 학생들도 10년 15년 이상 가르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친구 말에 내가 빵 터졌는데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아이들이 계속 성적이 올라서 대학을 잘 가야지만 계속 먹고 살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누구 소개해 주겠어요? 여기 가지 말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성적이 올라가서 잘 돼야지만 벌어먹고 살 사람들이니까 내 점수를 깎아먹겠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믿음이 있었대, 자기는. 그래서 공부해야 될 방법은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나는 공부만 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목별로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 상담. 그런 걸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원. 그리고 그런 걸 전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학습 상담을 오면 언제나 친절하게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학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해야 되지 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엔 하나도 모르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안다고 주장하는데 그 아는 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반 1등 애가 이렇게 공부했거든. 그 반 1등이가 그렇게 공부하는 거고 왜 네가 그렇게 공부하냐고. 네가 지금 반 1등이야? 아니면 이렇게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원 갔더니 이렇다거든. 어디 게시판 봤더니 거기 후졌대. 거기 후졌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우리 학원 다녀보고 후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저희 학원 퇴원율이 거의 없어요. 다른 애들이 거의 안 나가는 학원이에요. 전국에는 재수학원 중에 퇴원율이 제일 낮은 학원이에요. 저희가. 퇴원율이 낮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화나는 게 이런 거예요. 저희 학원 콘텐츠 있잖아요. 수만이나 오르비 같은 데 들어가면 저희 이투스 콘텐츠 쓰레기지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좀 다녀보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옆에 딱 그럼 어디가 좋아? 그러면 서바이벌이 좋아?
대선 K 모의고사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컨텐츠 하는데 그 거기를 다녀봤나 보죠. 그러니까 거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지. 그럼 우리는 안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안 다녀봤어 우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자, 그러니까 제가 왜 거기 다녀봤다고 얘기를 하냐면 서바이벌 걔는 내부 교재잖아요. 밖에 안 나오잖아. 다니지 않으면 몰라. 또 거기 좋다면 거기 다니는 애일 거고. 대선 K도 걔는 내부 교재잖아요. 거기 다니지 않으면 몰라. 그러니까 다니는 애들만 쓰는 거야. 그럼 걔는 우리를 안 다녔어. 그럼 우리를 안 다녀서 우리가 안 좋다는 얘기는 쓰지 말아야지. 걔는 뭐 알바야? 뭐야? 하여튼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매월 전국 모의고사 보고요. 매주 이런 거 보고요. 실제로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되게 만족스러워해요. 그리고 우리 내부 교재도 있고요. 여기 국어처럼 이감이나 한수처럼 외부 교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 쓴 교재들도 몇 가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한석원 모의고사를 썼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알죠? 그 이름? 근데 그분이 인터넷 인강이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모의고사를 여기다 쓰는 게 그분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따른 명시하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갖다 쓰는 것들도 있고. 대치동 것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교재가 활용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하고는 또 다른 점은 저희는 수업을 하는 강사와 담임 선생님이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강사는 수업과 교과 상담과 학습 관련 질문들만 담당하시고요. 전문 컨설턴트들이 담임을 맡으셔가지고 멘탈 관리, 생활 관리, 학습 관리, 나중에 수시 정시 지원 컨설팅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원화시키는 이유. 아직도 이원 안 된 학원들도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 이원화시키는 이유가 제가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을 계속 모셔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 계속 모셔오니까 점점점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을 모셔오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저녁 때 이분들이 학원에 안 남아 있으려고 그래요. 담임은 수업할 때 담임이 애를 못 만나잖아요. 수업 시간에 담임은 수업 시간에 애들은 다 교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담임은 언제 있어야 돼요? 애들이 수업이 없을 때 있어야 되잖아요. 즉 저녁 시간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 계속 제가 모셔오고 있으니까 모시다 보니까 이분들은 저녁 시간에 여기 안 있으려고 그래요. 뭐 하러 가려고 그래요? 대치동에 단과하러 가려고 그러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단과하러 가니까 실제로 학생하고 학습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하는 강사,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수업을 하는 강사이자 담임이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워커홀릭이어가지고 저는 내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서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책임감을 갖고서 수업을 하루에 5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맨날 밤 10시까지 남아서 상담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담임반임에서 맡고 있는 아이가 60명이었는데 60명을 1년에 7번 상담했어요. 한 명당 30분씩. 그래서 집에서 버림받았어요. 주 7일 학원 나와서 일하니까. 우리 애들은 내가 담임 맡고 있는 애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얘네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저를 버렸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집에서 버림받았는데 우리 클 때는 아빠 뭘 했어 뭐 이런. 우리랑 같이 놀아가 준 적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시킬 수 없죠. 후배 강사들한테 너희도 다 집에서 버림받아. 이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강사와 담임을 분업화 전문해가지고 강사는 수업과 대신 교과 상담 학습하는 질문에 책임을 줘. 그 다음에 대신 전문 컨설턴트를 모셨더니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입시만 연구하고 학생에 대해서 심리를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니까 학생들을 더 살뜰하게 봐주고 입시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보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저희 현재는. 이해되시죠? 여기 쭉 썼는데 학생 코치 생활관리 입시 컨설인데 제일 중요한 게 앞에 하나 빠졌어요. 멘탈 관리. 재수생들은요 멘탈이요 쿠크라스 멘탈이에요. 그냥 손만 짚어도 바스러지기도 하고 집에서 절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지가 억울한 게 뭐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제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잖아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정말로 잔소리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가 대학을 가는 것보다 내가 화병 걸릴 확률이 더 높다. 더 빠르겠다. 그럴 수 있죠. 애가 대학 가기보다 내 화병이 더 빨리 올 수 있죠. 자,
그런 경우가 오면요. 절대 애하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면 전문가의 조언인데 엄마가 얘기하면 잔소리예요. 그러지 않나요? 엄마 아빠가 어디서 설명할 때 듣고 와서 오늘도 엄마 아빠 설명회 오셨잖아요. 근데 설명회 듣고 와서 집에 와서 막 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또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잔소리죠. 이거 제가 멀리서 온 게 아니에요.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이. 제가 전문가고 입시에 대한 전문가고 제가 1대1로 개별 상담을 하면 1시간 더 하고 상담하는데 50만 원씩을 내요. 그런 유료 컨설팅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정말로 전문가스럽다 그러고 뭐 어떤 분은 진짜 뭘 받았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뭘 받았나 봐요. 뭐 그러면서 막 뭐 컨설팅에 뭘 받았나 봐요. 전 그 기독교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집 아이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아빠의 잔소리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는 아무리 전문가고 지식이 많이 있어도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안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대학을 보내는 거죠. 부모님의 목표는. 아이가. 왜 잔소리하지 말라면 잔소리하다 보면 싸우잖아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대학 보내려면. 애들은 싸우면 3일 동안 공부를 안 해요. 첫날은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둘째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저께 그런 게 아닌데 안 그래도 재수하면서 엄마 돈도 많이 쓰는데 미안하게 내가 지금 엄마한테 대들었더니 미안해서. 셋째 날은 집안 분위기가 영 엉망이잖아요. 자기도 마음이 안 편하고. 이걸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데 뭐 뭘로 얘기하면 화해를 할까 해서 화해의 방법을 생각하느라고. 적어도 3일은 공부를 안 하니까 아이들 대학 보내려면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3일도 아까우니까 전부 다 저희한테 맡기시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학생들 제가 이런 얘기 해주는 게 좋죠. 집에 잔소리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집에 잔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애가 10시에 마치고 오잖아요. 그 엄마 아빠는 우리 학원에 10시에 마치고 셔틀 타고 집에 가면 보통 11시 정도 됐거든요. 11시 정도 되면 엄마 아빠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빨리 씻고 1시간이라도 공부하다 잤으면 좋겠다. 그죠? 애들 하루에 14시간 밖에서 학원에 공부하고 오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1시간 더 공부하래요. 그게 얼마나 가학적인 일이에요. 부모님들이 아빠가 밖에 나가서 10시간 동안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1시간 더 일해. 매일 부부싸움 날걸요? 저희 집이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여기 집에 와서 자게 하세요. 밖에서 14시간 공부한 걸 믿으세요. 그리고 쉬어야죠. 애들이 기계가 아닌데. 그 집에 와서 그럼 빨리 자고 다음날 공부할 수 있게 빨리 자지. 우리 집에는 꼭 와서 TV를 봐. 1시간씩. 우리 집에는 꼭 와서 1시간 동안 휴대폰을 해. 그래서 화가 나. 화내지 마세요. 엄마 아빠는 밖에 일하고 온 다음에 집에서 와서 TV 2시간씩 보면서. 애들도 사람이잖아요. 1시간은 봐야지. 얘네들 휴대폰 있잖아요. 오전에 학원에 오면 오전 7시 5분에 뺏긴 다음에 제출한 다음에 뺏진 않아요. 제출한 다음에 밤 10시까지 하루에 14시간 10분 휴대폰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보고 하루에 14시간 10분 휴대폰 보지 마. 그럼 어머니 아버지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진짜 금단증. 우리 엄마 아빠도 다 금단증 날 거 아니에요. 유튜브 못 보게 하면. 애들은 그걸 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와서 1시간은 봐야지. 애들이 기계가 아닌데. 그걸 못하게 막지 마시라고요. 대신에 1시간은 괜찮아. 근데 2시간, 3시간 보고 잠을 안 자. 그래서 학원에 가서 어떻게 하나 담임한테 물어봤더니 맨날 학원에서 잔대. 그런 문제죠. 그때는 애한테 화를 내면 돼, 안 돼? 안 돼. 담임한테 얘기하시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서울대 의대 갔던 애가 있는데 걔는 집에 와서 단 한 번도 책을 1년 동안 재수하면서 단 한 번도 책을 꺼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신에 왜 그랬니? 라고 했더니 오늘 설명이 약간 길어도 돼요. 원래 1시간 반 생각했는데 1시간 40분 할게요. 왜 그랬니? 라고 얘기했더니 걔가 자사고에서 꽤 이름 있는 자사고에 전교 2등을 했던 애예요. 꽤 잘했던 전교 2등을 했다는데 걔가 9월 모의평가 때 수능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고3은 9월 모의평가예요. 수능이 수능이 아니죠. 9월 모의평가인데 국어 100, 수학 100, 영어 100, 물리 1 50, 화학 2만 4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걔가 뭐 했다고요?
9월 모평 끝난 다음에 화학2만 공부했죠. 다른 건 다 됐으니까. 근데 걔가 그의 수능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의 수능에 수능 어떻게 봤냐면 화학2만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었던 물리원이 수능이 이렇게 해서 1, 1, 1, 4, 3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자신 있었던 고3 내내 모의고사 보면은 6번의 모의고사인가에서 단 2문제밖에 안 틀렸던, 다 합해서 2문제밖에 안 틀렸던 물리가 4등급에 뜨면서 재수를 결심을 해요. 그럼에도 정시원서를 써요. 정시원서 중앙대를 합격해요. 중앙대 합격했는데 걔는 1월 시작반부터 우리 학원 다녔어요. 1월 시작반 다니다가 중앙대 합격이 1월 말에 발표가 나죠. 발표 나가지고 갈래 그랬더니 걔는 더 할래요. 그리고 한 번 더 해가지고 서울대 간 친구가 있어요. 걔 컨설팅 어떻게 했는지도 제가 시간이 있다 되면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서울대 가는 것도 되게 드라마틱하게 갔는데 걔가 25명 중에 24등을 합격했거든요. 제가 컨설팅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걔가 했던 얘기가 뭐냐 했냐면 얘기 핵심을 빼먹었네요. 집에서 공부 안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걔가 고등학교 때는 매일 새벽 2시까지 동네 독서실 가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동네 독서실 공부했으니까 낮에 학교 가면 졸리잖아요. 사람인데. 졸리니까 낮에 학교에서 좀 졸다가 또 졸게 억울해서 새벽 2시까지 또 저녁에 공부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련의 루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수하면서 자기가 깨달게 했대요. 물론 그건 걔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 얘기해 준 거죠. 눈은 언제 떠 있어야 된다. 수능 보는 시간에. 수능 보는 시간에 눈이 떠져 있고 정신이 맑아야지. 수능 끝난 다음 시간에 정신이 맑으면 뭐하냐. 그러니까 집중도를 수능 보는 시간에 맞춰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수능 보는 시간에 다 졸고 있고 수능 끝난 다음 시간에 저녁 먹은 다음부터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거기에 1년 동안 그렇게 길들어져 있으면은 수능 보는 날도 자기 몸이 기울어지는 게 집중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학원에 있는 동안은 졸지 마라. 대신 집에 와서 일찍 자라.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말 정말 따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일도 공부 안 하고 대신 걔가 얘기했다가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학원에 있는 동안은 단 1초도 졸아본 적이 없다. 1년 동안 다니면서. 모든 수업과 모든 자습 시간에 집중했다. 대신 집에 와서는 항상 잤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를 엄마 아빠가 듣고 와서 전달하면 뭐가 된다? 잔소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때는 학생을 데려와야 된다. 학생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도움이 되잖아요. 막 자극되고 그러잖아요. 아닌가? 자, 그 다음에 학습관리 진학생. 강북청소년을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전략단임 제도였습니다. 제가 학원에 처음 들어왔던 1월부터 수능 때까지, 그리고 수능 이후에 대학원서를 작성할 때까지 생활습관에서부터 수업선택, 학습습관까지 재수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서강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던 친구가 쓴 글이네요. 자, 주간학습 분석표. 매주 이런 표를 만들어요.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저희는.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내요. 그래서 학생하고 담임선생님이 이거 갖고서 일대일로 상담하면서 이런 공부해야지라고 얘기하고 이 표는 부모님들한테도 저희가 매주 톡이나 문자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학원 생활을 공유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 플래너. 거기 하나씩 제가 이렇게 생긴 게 낱장으로 하나씩 넣어놨을 거예요. 이게 저희 학습 플래너인데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쁘장하게. 이거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어디 있어? 이런 내용을 제가 복사한 거예요. 애들이 직접 쓴 걸 이런 걸 복사한 건데 우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이거를 1년 내내 쓸 거예요. 1년 내내. 뭘 쓰냐? 저희가 강조하는 학습 플랜 내용은 학습 플랜이라고 그러면 어느 책으로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는 몇 쪽부터 몇 쪽까지 관심 없어요. 그거 외울 것도 아니고. 수업을 했든 자습을 했든 그날 학습 내용 핵심을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게 하고 담임선생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습관을 들이게 하는 거. 한번 자기 공부 내용을 매일매일 리뷰하고 점검하는 친구가 그리고 핵심을 점검하는 친구가 그러지 않은 친구도 오래 기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거는 학생이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건가. 그러니까 여기가 관리가 잘 돼요?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학원 원장이 우리 학원 관리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진짜로 이런 시스템과 이런 이게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고 실제로 잘 이행되는가 이런 걸 확인하시라고요.
여기는 관리하기 위해서 뭐 해요? 학습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해요? 이런 주간학습 분석표 같은 게 이런 게 있나요?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아이들 매일매일 공부한 내용에 대해 점검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 현역 때 스터디 플래너를 쓰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공부한 시간도 측정하지 못하고 무슨 과목을 공부했는지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강북 청소년 담임 선생님께서 주기적으로 플래너를 검사하시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서 학습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희대 의예과 합격한 애예요. 최상위권 학생들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세종대부터 의예과까지 다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저희하고는 이렇게 학습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저희는 이 건물에 4층, 5층, 6층, 8층을 사용하는데 4층과 8층은 이렇게 강의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이런 교실들. 5층과 6층은 이렇게 자습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5층과 6층은 자습실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자습동에는 자기 지정 좌석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제가 올해 630명 저희 재수학원 했다 그랬죠? 이유가 뭐냐면 이 책상이 630개예요. 그게 더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저희 학원 정원이에요. 한 명이 한 자리씩 줘야 되니까. 여기 뭐 사물함 있고, 그 다음에 책꽂이 있고, 해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다 이동해서 수업하는 구조입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자습실을 관리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저희 정규직 선생님들이, 저희 재수학원은 이투수 청소학원에서는 저 정규직 직원이 5분이 계세요. 그리고 기간제로 5분 계시고 10분이 하루에 14시간 10분을 오전 7시 50분부터 밤 10시까지 매일매일 점검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졸면 깨우고. 요즘은 옛날엔 졸면 가서 등 쳐가지고 깨웠거든요. 요즘에는 등 못 쳐요. 남자 선생님이 여자애 등 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힘들어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앞에 책상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대도 옆에가 시끄럽다 그래요.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여튼 조는 애들 깨우고, 그래도 조는 건 냅둘 수는 없잖아요. 조는 애들 깨우고, 뭐 다른 짓 하면은 저희 제어하고. 저희 학원은 좀 규율이 엄해요. 저희는 공부를 해라 이런 학원이 아니에요. 재수학원은 기본적으로 공부하겠다는 애들이 오는 학원이에요. 보수학원하고 달라요. 공부하겠다고 오는 애들이니까 저희는 무엇을 할지 어떤 걸 할지 알려준 학원이고, 학원이 일단 오면 오전 7시 50분에 저희 입실인데, 부터 밤 10시까지 외출 조퇴를 학생 임의대로 하지 못해요. 반드시 외출 조퇴는 학생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요. 저희는 건물 1층으로 내려면 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면. 필요한 경우에 부모님이 연락 주신 경우면 외출 조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행사가 있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꼭 들어야 되는 외부 수업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주세요. 그럼 외출 조퇴 가능해요. 혹시 이 중계동에 사시면서 이 건물 지나다니시다가 낮에 밖에 담배 피는 애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청소학원 애들 재수생들인가 봐 이런 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억울해요. 저희는 그러면 바로 제적이에요.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쉬는 시간, 식사 시간 밖에 내보내지 안 됐잖아요.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 밖에서 그런 친구도 있으면 저희 학원이 아니라 다른 학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거기는 내보내더라고요. 제가 어느 학원이냐 얘기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학원에 뭐 출결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아침에 등원할 때 휴대폰 제출해야 되고요. 저녁에 집에 갈 때 휴대폰 이제 받아가고요. 그래서 휴대폰은 보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석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 강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학습용 콘텐츠의 엉뚱한 것을 보면 저희가 전자기에 일주일간 보관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게 약속되는 친구만 저희 학원에 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약속하지 못한다. 그러면 딴 데 가세요. 자, 그리고 자율학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원은요, 여기 그거 있나? 이게 셔틀버스 있고요. 뭐, 셔틀이 저희 25대 운행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희 셔틀을 이용하세요. 근데, 웬만하면 셔틀 이용하지 마시고요. 시내버스 타고 다니세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시내버스 타고 다니세요. 셔틀 이용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희 셔틀 회사에 1년에 6천만 원씩 줘요. 한 달에 6천만 원씩 줘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셔틀 좀 줄이고 싶으니까 그냥 시내버스 타세요. 근데 시내버스가 없는 데 있죠. 시내버스가 없는 데는 타세요. 시내버스가 없는 데는 타세요. 시내버스 다니는 데는 제가 셔틀 노선을 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시내버스가 없는 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셔틀비가 없나요? 셔틀비 받아요 저희가. 셔틀비를 받아도 그만큼 보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사님들한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셔틀비를 받는데 그게
다 못 채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식은 저희 학원 건물 2층에 조리실이 있어요. 저희 급식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위탁급식 업체가 있어요. 위탁급식 업체 아까도 얘기했죠. 점심 저녁 저희 안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옆에 바로 옆에 아파트인데 점심 때 나와서 먹고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나가면 안 돼요. 나갔다 들어오는 걸 저희가 관리를 못 해요. 그래서 점심 저녁 식사는 그러니까 안에서 먹던 제가 도시락 싸온 애가 1% 있어요. 1%. 그리고 99%는 급식을 신청해서 먹어요. 밥은 맛있나요?라고 얘기하면은 4개월 맛있을 거예요. 4개월 뒤는 몰라요. 애들에 따라서 맛있는 애도 있고 계속 끝날 때까지 맛있다는 애들도 있고 4개월 뒤에는 맛없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4개월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고기 반찬 나와요. 지네 집보다 맛있다 이런 애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왜 4개월 뒤에 맛이 없어지는지 제가 얘기할게요, 미리. 그러니까 부모님들 여기 아버님들 많이 계신데 오늘 점심 먹었던 집 내일 가나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다른 집 가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점심 저녁을 매일 한 집에서 먹는 거잖아요. 매일 같은 반찬과 점심 저녁 매일 같은 양념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나면 좀 질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어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 평생 먹어도 안 질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집밥밖에. 집밥도 여기 아버님들 많이 계시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는 와이프 해주는 밥이 아니라 엄마가 해준 밥.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다 엄마 해준 집밥만 먹었으니까 그것만 평생 먹어도 괜찮은 애들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급식 얘기 나오면 아 그때 원장님이 이런 얘기 했었지라고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에 강북청소년 하루입니다. 오전에 7시 50분에 와가지고 학생 카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제출하고 그 다음에 조회매 출결 점검하고 그 다음에 맞춤 수업하면 선택자 수 이렇게 추루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다 뭐 이런 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50분까지 와서 밤 10시까지 수업을 듣는 자습하다 학원에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1시간 늦잠 자고 오라고 8시 50분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밤 오후 6시까지 의무 자습이고요. 더할 친구 10시까지도 하고요. 일요일은 선택 자습이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낮에 제가 어디 대치동 가서 단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들으세요. 근데 부모님이 미리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 이해되세요? 그리고 저희 학원을 다녀보면은 굳이 대치동까지 갈 필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아직 모르니까 그럴 생각을 하는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면 그냥 여기서 계속 수업을 듣는 게 더 낫겠다. 굳이 돈을 더 쓸 필요 없겠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아마. 이거는 22년 거 아니고 올해 거 아니고 작년 거예요. 지금 올해 거는 아직 저희가 다 걷지를 못했어요. 금요일날 성적표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저께 여기에다 집어넣을게요. PPT를 어저께 만드는데 어저께 만들 때 이걸 집어넣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올해도 다시 조사해서 이거 할 거예요. 91.2%의 아이들의 성적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국수탐 3과목 100분위 합이 42.5점. 그럼 국수탐 과목당 한 몇 점씩? 한 14점씩 올랐다는 뜻이에요. 과목당 100분이에요. 그러면 한 등급 이상씩 올랐다는 얘기죠. 시기별로 쭉쭉 해서 12월 시작반 이미 시작했어요.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나 생각 있으신 분은 내일부터 와도 돼요. 12월 시작반, 1월 시작반, 그리고 정규반, 반수반의 올 학생들의 향상자 비율. 그 다음에 국수탐 3과목의 점수가 얼마나 오를까. 자, 봤더니 어때요? 일찍 오면 일찍 올수록 점수가 더 많이 오르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일찍 오면 일찍 공부를 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그쵸? 1월 초에 시작하는 거고 2월 말에 시작하는 거 2달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5분의 1의 차이가 나잖아요. 5분의 1만큼 공부를 더 한 친구, 20% 공부를 더 한 친구가 성적이 더 많이 오르겠죠, 당연히. 또 한 가지 이유는요. 11월 달에 우리 수능 받잖아요. 2월에 오면 3개월 동안 놀다 오잖아요. 그럼 보통 학생은 5개월치를 잊어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3개월 쉬었다 5개월치 잊어버리고 오면은 그때부터 다시 뭐 예언하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제대로 된 공부는 그러니까 이전 수능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3월 말이나 돼야지 이전 수능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근데 1월 달에 오면 잊어버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할 시간이 없는 거죠. 바로 가는 거죠. 12월 달에 오면 당연히 그게 더 없을 거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럼 가끔 이런 거 질문하세요.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재수하고 너무 일찍부터 가면은 뭐 한대? 지친대.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럼 언제쯤 지칠 것 같아? 그랬더니 1월 달에 가면부터 다니면 여름 되면 7, 8월 되면 지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2월 달에 오면 8, 9월이면 지치겠네요. 그럼 7, 8월에 지친 애가 시험을 볼까요? 8, 9월에 지친 애가 시험을 볼까요? 둘 다 못 봐요.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칠 거 생각하는 애들은 시작하지 마세요. 수단과 방법을 알면 올해 대학 가세요. 1년 지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재수하면서. 재수는 지칠 시간이 없이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요. 사실. 어느 순간에 한 며칠간은 슬럼프가 와요. 좋은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 그 슬럼프 기간을 짧게 해준 학원이에요. 제가 저희 담임들한테 강조하는 좋은 담임이 뭐냐? 1년을 다니다 보면 슬럼프가 올 수 있죠. 그게 7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슬럼프 기간을 줄여주는 게 저희 담임들이 하는 일이고 그런 우리 담임들이 그걸 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왜 쓰게 하겠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잘 쓰다가 안 쓴 날이 있겠죠. 그게 그의 슬럼프겠죠. 그러지 않나요? 그럼 저희가 이런 걸 쓰게 하는 이유가 그런 슬럼프 기간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거조차 없는 학원은 아이가 슬럼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돼? 눈빛만 보고 알 수 있어요? 내 자식도 눈빛 보고 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성적 갖고 재수하러 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데 아까 경희대 의예과 가고 그런 거예요. 이런 성적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균관대 글경 가고요. 이런 성적 갖고 와서 이렇게 돼요. 그냥 연대 갔고요. 우리 애랑 비슷한 성적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대 갔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건대 갔어요. 얘 건대 가서 못 갔어요? 얘 건대 가서 실패한 재수예요? 입학 성적 비례해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잘한다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 대한민국에서 성적을 가장 잘 올려준 학원이 저희 청솔학원이다. 그중에서 강북청솔학원이 정말 성적 올리는데 재주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자, 이거는요 올해 저희가 어떻게 담임들이 정말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친구가 와요. 담임 상담 일지예요. 제가 이름을 지우라 그랬어요. 이름을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이름을 지우라 했고 저희 담임들이 이런 걸 다 만들어요. 처음에 만났더니 이름을 지우는데 저기는 이름 놔뒀네. 이렇게 왔어요. 얘 성적이 이래요. 이런 성적으로 왔는데 우리가 상담해 봤을 때 국어, 감으로 문제 푸는 경향이 있고 정확한 정답 근거를 찾는 방법을 학습 지도. 이게 담임들이 다 해주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수학, 문제풀이 이제 학습으로 고난도 문제 심하게 적용 어려움이 있어. 빈칸 순서, 영어는 예, 탐구론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를 짜줬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짠 이유를 여기다 밑에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표를 짜주고 그래서 얘가 지금 1월 시작반부터 시작하네요. 그래서 3월 첫 모의고사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21211. 성적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시즌2에는 이런 이유로 시간표를 변경했어. 이렇게. 그리고 시즌2가 끝날 때가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시간표를 변경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야죠. 근거가 있고. 이해되시나요? 처음엔 진단평가로. 두 번째 시즌부터는 어떻게? 애가 이제 우리 학원 다니면서 근거 키우기 계속 남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해서 실전 모의고 성적이나 이투스 모의고 성적이나. 시즌3 이러한 이유로 이런 이유로 제가 저기 있는 것 요즘 노안이라서 안 보여요. 그냥 알아서 읽으세요. 이런 이유로 시간표 저렇게 짜줬어. 아까 시즌1, 시즌2에 비해서 수업 시간이 좀 또 줄었죠.
자습 시간이 더 늘어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즌별로 자기의 수업 시간과 자습 시간의 비율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학습의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그래서 9월 평가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시즌 3가 끝날 때쯤에 9월 평가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각각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이렇게 있잖아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시즌 1이 처음 개념, 조선반과 시즌 1은 개념과 그 다음에 기본 토대를 만드는 거. 시즌 2는 6월 평가원 대비. 시즌 3는 9월 평가원 대비. 시즌 4는 뭐 대비? 수능 대비겠죠. 그리고 이래서 수시 지원은 이렇게 했어. 학생의 교과 성적과 비교과를 분석한 결과 논술 지원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최저 조건 및 일정, 학교별 논술 문제 적합도를 고려하여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논술을 지원했음. 지원한 근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우리 담임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즌4는 또 수업을 저렇게 짰어. 이런 이유로. 그리고 최적적 수능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연대 논술은 수능 전에 봤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나머지 논술은 시험 보러 안 갔어요. 이해됐어요? 왜? 정시에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정시 합격자 발표는 나오면 이제 거기 어디 합격 이것까지 붙일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세요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말로만 관리를 잘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관리 눈에 보이시나요? 관리가 그냥 학원을 조용히 시키는 게 관리가 아니라고요. 이런 학습 관리 매니지먼트 이런 게 다 돼야죠. 네. 당연히 논술 수업 있죠. 저희 정규 수업 안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논술까지 모든 수업이 다 있어요. 탐구 17개 과목. 다 있고요. 논술도 저희는 논술 합격자도 엄청 많이 배출해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수시로 합격자 630명의 수시로 한 100명 이상 합격시켰잖아요. 그중에 60% 이상은 논술이에요. 논술을 웬만하면 학생이 원하는 것과 저희가 추천한 게 그런 게 아까 시간표는 똑같죠. 교류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 수업 시간에는 정규 수업 논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학교별 수업은 단과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학교 수업은. 그렇게 논술 수업은 진행이 되고요. 논술 강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논술 강사들이 여기 있어요.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적어도 이 투수에서는 가장 뛰어난 논술 강사라고 원장들이 인정하는. 근데 논술뿐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자, 이 얘기 아까 뭐라 했죠? 6개 이하는 가지 말라고 그랬죠. 연대만 가서 시험 받고 나머지 안 간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서울대 의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까지 많이 할게요. 아까 서울대 의대관 애가 그런 아이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제가 수능을 만점을 기대했겠죠? 그러지 않나요? 수능을 만점을 기대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그러네. 국어, 수학, 영어 그냥 말로 할게요. 그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 2개를 시험을 봤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틀렸냐면은 저희하고는 수능 보고 그 다음날 오전에 8시까지 학생들 다 불러요. 그러니까 수능날 재수생이라고 술 처먹고 어디서 뻗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능 보고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다 불러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부르나요?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안 불러요? 그래서 학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부르는 학원은 이투수 계열의 강남하이퍼 청술밖에 없어요. 왜 부를까요? 금요일날 부르는 이유가. 목요일날 시험 보고 금요일날 오전 8시 부르는 이유가 뭐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논술이 있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 논술 보러 갈지 안 볼지 결정해 줘야 되잖아. 수능 다음날 오전 8시에 불러가지고 아이들이 수능을 논술을 보러 갈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학원. 그런 학원이 애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학원이죠. 그런 거에 저희는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는요, 학생들의 수능 보는 날 오후 8시까지 점수를 다 입력하게 해요. 그래서 가채점 스티커도 다 주고, 이거 점수 다 입력해. 시켜요. 그러면 저희 학원 본사에 이투수 교육 평가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병진 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김병진 소장이 자기 직원들과 같이 밤을 새요, 그날. 밤을 새가지고 오전 7시, 다음날 오전 7시 반에 우리한테 다 메일을 쏴줘요. 우리 아이들이 가채점 점수 입력한 거 커서 얘 전국 몇 등. 얘 전국 몇 등. 이렇게 입력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8시까지 애들을 불러서 학생들한테 너가 전국 몇 %니까 정시로 이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패스하자. 또는 여기는 최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최저가 되는 학교에 집중하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걸 만들어줘야지 애가 논술 수업 6개 썼다가 6개를 다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갈 때만 써야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아까 그 친구 이런 얘기예요. 그 친구가 딱 왔는데 수능 다음날 왔는데 그의 수능이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엄청 어려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수능 다음날 오전 8시에. 모르잖아요. 수능 다음날 오전 8시에 그 시험이 어려운지 쉬운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나한테만 어려웠나 보다 생각하는 거지. 내가 못 봤나 보다 생각하는 거지. 근데 걔가 4개를 틀렸어요. 국어 하나 틀려오고 수학 하나 틀려오고 영어는 다 맞고 과탐 하나하나 해서 2개를 틀렸어요. 4문제를 틀렸어요. 4문제 틀리니까 망했다 생각한 거예요. 올해 4문제 틀렸어야 망하지. 망했다 생각해서 아 망했다. 만점 맞아 기대했는데 이런 일이 막 그러고 있는데 딱 온 걸 봤더니 웬걸 얘가 전국 100등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웠다는 뜻이죠. 4개나 틀렸는데 전국 100등이니까. 전국 100등이니까 걔가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시험이 뭐였냐 울산대 의예과 논술이 있었어요. 걔는 논술로 되게 잘했던 애예요. 울산대 의예과 논술을 시험 보러 가면 얘는 합격할 것 같아요. 근데 의대 가고 싶어 하니까. 울산대 의예과 메이저 의대인 건 아시죠? 아버님도 잘 모르시나? 메이저 의대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서울대, 연대, 그다음에 뭐예요?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고대가 빠져요. 메이저 의대는 대학의 순위가 아니에요. 병원의 순위예요. 서울대 병원, 세브란스 병원, 성균관대는 뭐죠? 삼성의료원. 울산대는 아산병원. 현대 아산병원이 울산대 부속병원이에요. 그리고 성모병원 이렇게 5개. 그러니까 서울대를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무조건 울산대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메이저 의대니까. 근데 딱 왔는데 전국 100등 찍혀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애한테. 그거 딱 보고 애한테 얘기한 게 제가 그 친구한테 지금도 그 얘기 그대로예요. 그 얘기한테 그때 서울대가 지금은 정원이 20명이었는데 그때는 정시가 25명이었어요. 정시 25명 뽑는데 얘한테 얘기한 게 뭐라 그러냐면 야, 내 생각에 있잖아. 100명 중에 30명은 수시로 납치됐을 것 같다. 너보다 시험 잘 보는 100명 중에 30명은 수시로 납치됐을 것 같아. 한 70명 남을 것 같은데 70명 중에 한 30명은 투를 안 했을 것 같아. 무슨 뜻이냐 이해되시나요? 이과분이 아시죠? 서울대는 과학 투를 해야 돼. 탐구 투를. 그러니까 의대만 가겠다는 애는 서울대 생각하지 않는 애들은 투를 안 하죠. 그러니까 30명은 투를 안 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한 40명 남겠죠. 40명 중에 있잖아. 너보다 시험을 잘 봤는데 서울대 쫄아서 못 쓸 애가 10명은 될 거야. 얘가 4개 틀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객관적인 통계자를 보고서 하는 거니까 100등이라고 얘기하는데 3개 틀렸거나 뭐 이런 애들 2개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감히 겁나서 못 쓴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0명은 안 쓸 것 같아. 겁나서 서울대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몇 명 남죠? 30명 남죠. 30명 중에서 있잖아. 서울대 의예과 점수 됐는데 나는 의대는 죽어도 싫어하는 애가 5명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가 25등으로 합격할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울산대 의예과를 시험 보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걔네 담임이 얘는 점수가 높으니까 원장한테 직접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만나서 그 얘기를 하고 그때 애는 그렇게 하겠대. 그런데 너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안 되고 너네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 원장이랑 둘이 짝짝꿍해서 끝나면은 너네 엄마 나중에 원장한테 화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앞에서 엄마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그럼 원장님 의견을 듣자. 그래서 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걔가 원서를 썼죠. 가나다군을. 가군을 가톨릭 의대 쓰고 나군을 서울대 의예과 쓰고 다군을 아주대 의예과 쓰고 3개를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적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입학 성적, 합격 성적을 저희 나름대로 확인하는 수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25명 중에 24등을 합격했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걸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이 아직은 우리 친구들 경험이 없어 모르겠지만 나중에 진학사 보면서 담임하고 컨설팅 하려고 할 때 진학사 보면서 이거 클릭해가지고 야 여기 불합격이래. 여기 안정이래. 야 여기 위험이래. 클릭해서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걸 꼭 담임이랑 같이 해야 돼. 내가 혼자 클릭해서 똑같은 걸 읽을 텐데.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게 안정이야 상향이야를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분석해줘야지. 무슨 의미인지. 그런 걸 저는 컨설팅이라 얘기하고 그런 컨설팅을 우리는 할 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받고도 하는 거죠.
우리 학원 다니지 않는 애들한테는 이런 컨설팅 하는데 50만 원씩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50만 원씩 내서 그런 컨설팅 하러 오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무료죠. 대학을 갈 때까지. 자, 여기다 그거 안 집어넣었어요.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1월 조기 선발반 여기 안에 보시면은 어디지? 18쪽 있죠. 18쪽에 보면은 의치서 특별반이라는 게 있어요. 의치서 특별반. 의치서 특별반 여기 있는 분 모든 분한테 해당되지 않을 거니까 이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 성적이 되시는 분들만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알겠어요? 이 성적이 안 되시는 분들 괜히 이거 얘기하면 마음만 아프시니까 제가 모두한테 해당되지 않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성적이 되시는 분은 특별히 미안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도 학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챙기겠어요. 이 성적이 되는 친구들은 특별히 좀 더 챙길 거야. 근데 이 성적이 안 되는 우리 애는 안 챙긴단 말이니까 안 챙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저희도 저쪽 어디 강남이나 뭐 이런 데랑 경쟁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적이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오시면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은 1월 4일날 오픈합니다. 1월 4일 오픈하고요. 근데 이미 12월 5일부터 12월 조선반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일찍 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원래 수업은 저희 수업은 언제 하느냐면 오전에 해요. 평소에는. 그런데 이제 이 수업은 오후에 진행되는. 그래서 학교 끝나고 가지고 오후 4시부터 수업이 진행되는. 그리고 10시까지. 그리고 앞에 9시부터 와서 자습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12월 조선반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집에 있으면 괜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울적하기만 하는 친구들. 울적하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학원 오면 옆에 같이 울적한 애들끼리 서로 위안 삼으면서 그런 거죠 뭐. 서로 위안 삼으면서 그래 너도 왔구나 나도 왔어. 우리는 한 발 빨리 시작했으니까 좀 더 빨리 나가지 않겠어? 뭐 성공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거야. 그러면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그러면서 1월 달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웜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12월 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강요하지 않아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자, 이거는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얘는 강요합니다. 아까 보셨죠? 1월 반과 2월 정규반의 성적 향상 점수. 이양할 거면 빨리 시작하시라고요. 제 딸도 1월 시작반부터 하고 있어요. 제 딸은 12월 달에 죽어도 못 오겠대요. 그래서 놀아. 대신 내년 1년 동안 한 번도 못 놀 테니까 놀아. 자, 1월 시작반에 오겠다는 친구는 12월 달에 충분히 노세요. 내년에 놀 시간 없을 테니까. 내년에 매일 14시간 10분씩 공부할 테니까. 충분히 노시고, 충분히 즐기시고, 노는 에너지를 다 방전시키고 오세요. 노는 에너지를 다 방전시키고. 그러면 이제 1월 4일부터 저희가 같이 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1월 4일만 등록을 하실 분들은 빨리 등록하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나중에 등록하시면 아까 저희가 진단평가 보고 상담하고 뭐 이런 거 한댔잖아요. 나중에 등록하시면 그게 좀 그때 막 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한테 해줄 시간이 좀 짧아지겠죠. 물리적으로. 그거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맞죠? 근데 빨리 등록하시면 아직은 등록한 친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미리 불러가지고 좀 여유 있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1월 시작분까지 뭐 할지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결심하셨으면은 그리고 저희 학원에 맡기실 생각이시면은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1월 시작반과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딱 1시간 40분 했네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네. 네? 네네네. 네. 저희 애들 휴원하지 않아요. 그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날이 학교 가는 날이 2, 3일 있을 거예요. 2, 3일 있는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다 다 와요. 다 오고, 그 다음에 오전 수업이 한 2시간 빠진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송 수업을 다 준다고. 그러니까 방송 수업 봐도 되고. 네. 네.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해주세요. 개별 사항인 거는. 그렇게, 참, 제가 시간이 있는데 딱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네요. 아까 제가
개별 상담하면서 아까 공부 못하는 애 할까 공부 잘하는 애 할까 그랬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만 얘기했죠. 공부 잘했던 애 얘기는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거 하나 할까요? 제가 가르쳤던 학원에서 제가 원장했던 학원에서 제가 재수가 좀 좋다 그랬잖아요. 수능 만점자가 나온 애가 있었는데 걔는 고3 때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합격했는데 왔던 애예요.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합격했는데 재수하러 왔어요. 한 번 더 하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문과인데? 걔네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했죠. 그래서 재수를 긋고 말렸는데 애가 하겠다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수는 대학을 못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거라고. 걔가 결론은 수능날 걔는 진짜 완벽하게 국수, 영탐, 한국사까지 그때는 한국사 있을 때인데 전 과목이 다 만점 맞았어요. 완벽하게 퍼펙트. 영어가 그냥 1등급에서 만점이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 만점 맞았는데 걔가 전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은 걔가 재수를 열심히 하면서 얘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버스 안에서 방송 이런 게 나오더래요. 인디언 속담 얘기가 나오는데 인디언 속담에 자기 소원을 10,000번을 얘기하면 이루어진다는 속담이 있었대요. 그래서 걔가 그 당시가 250일 정도 남을 때였어요. 2월 말이었으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계산하면 하루에 40번씩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걔가 자기 집에서 나와서 골목을 가면서 셔틀 타러 골목까지 가면서 그 골목을 지나면서 걔가 16학번인데 서울대 경영학과 16학번 김학성, 이름이 김학성이에요. 16학번 김학성, 서울대 경영학과 16학번 김학성 이러면서 오고 그 다음에 셔틀 내린 다음에 집에 가는 동안에 오고 앞에 사람이 탁 나타나면 밤중에 사람이 지나가면 멈추고 왜 멈췄어요? 했더니 혼잣말 하면 미친놈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서 진짜 10,000번에서 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인디언 속담이 맞는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대 글격을 때려치고 오네요. 서울대 경영을 가겠다고.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런 간절함 매일 40번씩 자기의 목표를 되내는 애예요. 매일 40번 자기의 목표를 얘기하는 애가 술 처먹으러 가진 않겠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실제로 증명되는 사실인데 연구에 실험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기억하세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항상 목표를 물어봐요. 여기서 상담한 친구들, 저랑 상담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가고 싶어라 목표를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안 하는 친구도 있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목표를 얘기하는 친구가 목표를 얘기하지 않는 친구보다 좀 더 근접한데요. 그리고 목표를 100번 이상 얘기한 친구가 적게 얘기한 친구보다 좀 더 근접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딜 가고 싶잖아요. 자꾸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면 뭐가 생기니까? 책임감이 생기니까. 쪽팔리기 싫어지잖아. 말해놓고 못 지키면. 그러니까 노력을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자기 수준에 그냥 맞추는 거죠. 어차피 난 여기 가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 일단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아까 상담 얘기하다 이 얘기했으니까. 이 친구가 1년 동안 영어를 한 문제도 안 틀렸어요. 얘는 국제고등학교 다녔던 친구예요. 영어를 한 문제도 안 틀렸는데 제가 고향 국제고 나왔거든요. 한 문제도 안 틀렸는데 이 친구가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영어 선생님 찾아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긴장하죠. 우리하고 제일 잘하는 놈이 큰일 났다니까. 그래서 몇 문제 틀렸는데 그러면 아니요 틀린 건 없어요. 근데 뭐가 큰일 났는데 많이도 안 물어요. 한 문제. 몇 번 문제가 제가 문항을 고르다 보니까 3번하고 4번이 헷갈렸어요. 근데 제 느낌상으로 잘하는 애들은 느낌도 좋아요. 느낌상으로 4번을 찍어 답은 맞았거든요. 근데 3번이 왜 답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기함을 하고 진짜 재수없다 저 새끼. 난 몇 문제를 틀려도 질문도 안 하는데 저 새끼는 다 맞아놓고서도 저런 걸 질문하네. 난 그런데 이게 간절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실 때 반드시 앞으로도 그래요. 저는 수학 강사 출신인데 제가 수학 강사를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했어요. 문제 풀다가 틀린 문제만 보지 마라. 해설지를. 맞은 문제도 해설지 마라. 왜요? 내 풀이보다 더 좋은 풀이 해설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틀린 문제만 봐. 자기보다 더 좋은 풀이가 해설지에 있을 텐데. 맞은 문제도 해설지를 보는 거예요. 해설지는. 틀린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내가 틀렸잖아요. 문제가 틀렸잖아요. 내가 문제가 틀린 것이 왜 틀렸는지.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왜 헷갈렸는지를 확인해야죠. 그게 맞았다가 와 맞았어. 역시 나 운이 좋아. 찍시 나한테 강림했어.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라고.
그런 상담까지 하는 게 진짜 고득점자고 실력자들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런 상담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하시면은 내년에는 진짜 원하는 대학을 다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나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들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랑 아직 재수 얘기 안 했는데 속으로는 재수를 시켜야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재수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데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보다 아이가 먼저 얘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로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다가 실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때를 놓치는 경우가. 그러니까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재수하고 싶니? 그러니까 재수를 해라가 아니라 너가 한 번 더 하고 싶은 얘기해라. 부담 갖지 말고. 근데 아이들은 부담 가져서 그 말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혼자서 끙끙거리다가 나 혼자서 독학한다 싶고 뭐 돈 안 들어가는데 가서 해야지 끙끙거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3월달 4월달 돼서야 혼자 다 안 되니까 그때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3개월 4개월이 엄청 큰 차이거든요. 이양시키실 거면은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학생한테 애가 독자공학 있다는 애들 중에 상당수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학원이 얽매기 싫어서 가겠다는 애들도 있지만 부모님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거기가 좀 더 싸니까 미안한 마음이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이양시킬 거면 저는 그렇게 해주신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신경 써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성적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제가 1시간 40분 말씀드렸는데 1시간 50분 됐네. 10분 더 해서 죄송하고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 설명 듣고 우리 학원에서 개별적인 상담을 등록하실 분들은 지금 나와서 그냥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그 다음 절차는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추가로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은 여기에 그거 안 넣어놨나요? 저기 상담 카드 입학원서 밖에 가셔 달라고 해서 적어주시면은 안에 있으면 써주시고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상담 카드가 있어요. 그 상담 카드 적어주시면 오늘 상담하실 분들은 오늘 저희가 상담을 잡아드릴 거고요. 오늘 상담 카드만 적어두시고 가시면은 편하신 시간에 저희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편하신 시간에 약속을 잡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편하신 시간에 오셔가지고 방문 상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긴 시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